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은 세계지리 대단원 7단원 중남부 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관련된 문제 16개 같이 풀어볼게요. 선생님 교재 118쪽에 있는 문제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가나 언어와 지도상의 AD 국가를 바르게 연결한 것. 자, 아메리카의 가나 언어를 쓰는 나라가 표시되어 있는데, 자, 가는 멕시코부터 아르헨티나, 칠레 대부분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사용하는 이 언어는 에스파냐어죠. 가는 에스파냐어. 그리고 나는 여기 브라질에서만 사용하잖아. 그래서 나는 포르투갈어. 그럼 지도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을 고르면 되죠. 그래서 가의 에스파냐는 D, 나의 포르투갈은 C죠. 그래서 답은 5번. A는 영국이고 B는 프랑스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2번 갈게요. 다음 글은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과 언어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단 A에서 C는 원주민 유럽계 혼혈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글을 읽어볼게요.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아프리카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지만 국내 인종별 인구 구성에서는 A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브라질은 유럽계 백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혼혈이잖아. 그래서 A에 들어갈 건 유럽계.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시면 멕시코는 국내 인종별 인구 구성에서 B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대요. 그럼 B는 혼혈이겠죠. 자, 그리고 페루의 인구 비중 상위 두 인종은 혼혈과 C라고 했으니까 C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되면 되죠. 자, ABC를 찾았고요. 자, 기역 니은을 볼게. 브라질에서는 기역을 사용하고 멕시코에서는 니은을 공용어로 사용한대. 그럼 기역은 포르투갈어. 니은은 뭐가 됩니까? 에스파냐어가 되죠. 자, 기역부터 볼게요. A는 C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경제적 지위가 높다. 유럽계가 제일 높은 게 맞지? 자, 기억 맞고. 니은에 자, B는 C보다 라틴 아메리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전체 인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혼혈이 맞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1번입니다. 자, 3번에 C는 A보다 라틴 아메리카의 거주 역사가 짧다. 원주민이 제일 먼저부터 살았잖아. 그래서 D가 틀렸고요. 그리고 리을도 틀렸죠. 답은 1번입니다. 3번 갈게요. 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종별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서 골라라. 자, 일단 세 나라를 볼게. 자, A가 브라질이고요. 자, B가 파라과이. 그럼 C가 아르헨티나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이 유럽계 백인의 비율이 국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이 다는 온대기후에 속해 있는 아르헨티나겠죠. 그래서 다는 일단 C야. 자, 그리고 나는 혼혈의 비중이 매우 높으니까 파라과이를 고르시면 되고요. 브라질은 백인 그 다음 혼혈 순서잖아. 그래서 A를 고르시면 되지. 답은 A, B, C. 간단하게 1번이 나옵니다. 4번 갈게요. 지도는 라틴 아메리카 일부 국가의 인종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D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자, 이 나라가 지금 멕시코지. 그럼 멕시코에서 1등 인종은 혼혈. 그래서 B가 혼혈이고요. 자, 여기에 자메이카가 있잖아. 그래서 자메이카의 1등 인종 D는 아프리카계 흑인. 아프리카계 흑인이고요. 자, 아르헨티나에서 1등인 인종. 자, C는 유럽계 백인이지. 자, 그리고 이 나라가 페루고요. 자, 페루에서 1등인 게 원주민이 되면 되지.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A의 조상들은 잉카 및 아스테카 문명을 발달시켰다. A가 원주민이니까 맞는 설명. 자, 2번에 니은은 아프리카계 흑인이래. B가. D가 아프리카계 흑인이지.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D로 바꿔야 돼요. 자, 디귿에 C는 유럽계 백인이고 가톨릭을 믿는다. 자, 이것도 맞고요. 자, 리을에 D는 아프리카계 흑인인데 지금 혼혈이라 그랬어. 여기서 혼혈은 B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됩니다. 자,
자, 4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5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가다 국가의 인종별 인구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A에서 C는 원주민 유럽계 혼혈 중에 하나랍니다. 먼저 가가 페루죠. 나가 브라질, 다가 아르헨티나인데 하나씩 찾아볼게. 자, 먼저 A가, 자, 먼저 B부터 찾아볼게. 아르헨티나에서 비중이 너무 높은 거. B가 유럽계 백인이지. 자, 그리고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 C가 혼혈이고요. 페루에서 가장 높은 A가 원주민이 되면 되지. 자, 1번 볼게. 라틴 아메리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C가 혼혈이 제일 높아야죠. 틀렸고. 이번에 라틴 아메리카의 정착한 시기는 B가 유럽계가 A보다 늦다. 원주민이 제일 빠른 거고 유럽계가 뒤에 왔으니, 자, 2번이 정답이죠. 자, 3번에 나에서 A는, 자, 브라질에서 원주민은 유럽계보다 경제적 지위가 높다. 당연히 유럽계가 경제적 지위가 높아야지. 틀렸고요. 자, 4번에 다에는 한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해안 사막이 있다. 자, 한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해안 사막, 남미에는 어디에 있지? 아타카마 사막이 있잖아. 아타카마 사막 표시하면 여기죠. 페루 남부부터 칠레 북부까지. 그래서 페루에서 칠레까지 있잖아. 아타카마 사막이. 그러면 다에 있으면 안 되고. 가나다 중에는 가에 있어야죠. 자, 틀렸고. 5번에 포르투갈어를 가에서 쓰면 안 되고. 포르투갈어는 브라질, 나에서 사용해야 되고요. 에스파냐어는 가다. 두 나라에서 사용합니다. 5번 틀렸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갈게요. 다음 글에 가다에 설명하는 국가를 지도의 AD에서 고른 것은, 자, 나라를 먼저 볼게. 자, A가 멕시코, 자, B가 페루, C가 볼리비아, D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자, 쉬운 것부터 골라볼게요. 자, 다 해볼게. 유럽인이 집중적으로 이주하여 백인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는 이 중에서 아르헨티나가 되겠지. D고요. 그리고 탱고가 또 아르헨티나. 예, 대표적인 크레올 문화 중에 하나고요. 자, 나를 볼게. 혼혈이 제일 많다 그랬어요, 여기는. 자, 혼혈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면 페루나 볼리비아는 원주민 비율이 높잖아. 그러면 혼혈이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는 여기서 하나밖에 없죠.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나는 A. 그리고 아스테카 문명이 또 멕시코의 고대 문명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가를 오르는데, 자, 원주민의 전통이 남아있다니까 페루하고 볼리비아 둘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이 나라 수도는 전 세계 국가 수도 중 해발 고도가 가장 높대요. 그러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가 수도지. 그리고 볼리비아의 수도는 라파스가 수도거든. 그럼 페루 리마는 요거 해안가야. 그럼 둘 중에 해발 고도가 어디가 높겠어? 라파스가 고산도시인가요, 여기가? 그러면 가에서 설명한 이 나라는 볼리비아가 되는 겁니다. 원주민만 딱 보고 페루를 고르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는 C. 그리고 우유니 소금사막. 요것도 볼리비아 있잖아. 그럼 정답은 CAD 4번이 되는 겁니다. 7번 갈게요. 그래프는 세 국가의 시기별 인구 및 도시화율을 나타낸 것이나 AC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에스파냐, 콜롬비아, 탄자니아 중에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시기 1950년과 2015년에 도시화율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A는, 자, 무조건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죠. 도시화율은 경제 수준에 따라 결정되니까. 자,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는 선진국이 아니지만 선진국처럼 도시화율이, 현재 도시화율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B, C 둘 다 도시화율이 높잖아. 2015년. 그러면 2015년의 도시화율을 가지고 에스파냐, 콜롬비아를 비교는 할 수는 없어요. 단 옛날 거 보면 되지. 1950년은 C가 더 높았잖아. 그럼 C가 먼저 도시화된 나라라는 뜻이야. 그럼 C가 유럽의 에스파냐가 되겠죠.
남는 B가 콜롬비아.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럼 1번에 A는 탄자니아, C는 에스파냐. 맞고요. 2번에 1950년에 B는 A보다 도시인구가 많다. 자, 여기서 도시인구는 자, 도시화율이 지금 B가 A보다 더 높고 인구도 더 많잖아. 그러면 도시인구도 당연히 B가 더 많아야지. 그러면 2번도 맞는 거고요. 자, 3번에 1950에서 2015년에 B는 C보다 도시화율 증가폭이 크다. 도시화율 증가폭 요렇게 증가한 거잖아. 그럼 증가폭은 B가 더 큰 게 맞죠? 자, 3번 맞고요. 자, 4번에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 진입 시기는 당연히 C가 빨랐겠지. 먼저였겠지. 자, 4번까지 다 맞아. 자, 5번에 2015년에 A에서 C는 모두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다. 자, 이거랑 정확한 동의어가 뭐냐면, 자, 도시화율이 도시에 사는 사람 비율, 도시 인구 비율이잖아. 그러면 도시화율이 50%보다 크면, 50% 이상이면, 50% 초과하면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은 거죠. 그러면 B랑 C는 도시화율이 75% 넘었으니까 A, B, C 중에 B, C는 맞아. 근데 A는 도시화율이 이제 30%밖에 안 돼. 50% 넘질 못했잖아. 그러면 A는 도시인구보다 촌락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A에서 틀렸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8번 갈게요. 다음 글의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가를 먼저 볼게. 가는 남반구에 위치한 대도시로 하계 올림픽이 2016년 개최되었다. 그러면 여기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지. 자, 그리고 파벨라는 브라질의 달동네 슬럼가를 우리가 파벨라라고 배웠습니다. 자, 나를 볼게. 세계적인 경제 문화의 중심지. 가보다 나가 훨씬 선진국의 대도시인가 봐. 자, 그리고 맨하튼의 월스트리트. 이런 설명 나오니까 여기는 어디겠어요? 미국의 뉴욕이죠. 그러니까 나가 더 세계에서 중심 역할하는 세계 도시다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억에 가는 오세아니아 대륙에 위치하는 게 아니고 남아메리카에 위치하죠. 여기가 브라질의 도시니까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에 자, 뉴욕에 국제연합 본부가 있다. 요거 맞죠? 자, 그리고 디귿에 세계 500대 다국적 기업 본사 수는 당연히 나에 더 많아야지. 가에 많다 했던 이 설명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리을의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은 다국적 기업이 많은 나에서 더 높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생산자 서비스라는 게 금융, 회계, 세무, 법률 같은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뉴욕이 종사자 비율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리을이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8번까지 8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가다 국가의 무역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 A시에서 고른 것. 자, 나라를 먼저 볼게. 먼저 A가 나이지리아죠. B가 일본. 그다음에 C가 브라질이잖아. 자, 그럼 이 중에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 산유국이지. 산유국이지. 그래서 석유 수출이 좀 많을 거야. 비중이 높을 거야. 근데 그 외에 뭐 공산품을 수출하거나 이건 없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나이지리아는 석유에 좀 수출을 올인하는 구조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자원은 부족한 나라지만 자, 자원을 수입해서 물건으로 가공한 다음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이 가공무역이 발달해 있잖아. 그래서 일본은 주로 공업 제품을 수출할 겁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 같으면 수출하는 게 좀 다양하겠죠. 뭐 커피, 사탕수수, 그다음에 소고기, 콩, 뭐 이런 농산물, 농축산물도 수출을 좀 할 거고, 또 석탄 같은 자원, 그 철광석 같은 자원도 좀 풍부하니까 광물 자원의 수출도 좀 많을 겁니다. 자, 요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다를 볼게. 다가 연료 및 광물 여기에 막 올인하고 있어. 그러면 다는 석유에 올인하는 나이지리아겠지. 단 A. 자, 그리고 가를 볼게. 가는 수출을 보니까 공산품 수출에 올인한다.
그러면 이거 일본이 되겠지. B. 자, 그러면 답이 나왔어. 자동으로 나는 C잖아. 그럼 브라질은 보면 자, 농산물도 수출하고 연료 및 광물도 수출하고 맞죠? 공산품까지도 수출하는 수출 형태가 좀 다양하죠. 그러면 B, C, A 고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갈게요. 표는 세 국가의 품목별 수출액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를 지도에 A시에서 고른 것. 자, 나라를 먼저 볼게요. 자, A가 프랑스. 자, B가 나이지리아 또 나왔어. 그 다음에 C가 에티오피아.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석유 수출액이 제일 많아. 나가 나이지리아, B가 되겠죠. 자, 그리고 가와 다는 전체 품목에서 수출액이 너무 차이나. 그러면 가가 좀 못 사는 나라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 나라는 수출액도 많고 우주항공, 의약품, 자동차, 주로 공산품을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거 잘 사는 나라라는 얘기야. 이게 프랑스야. A. 근데 가는 수출액이 얼마 없는데 그나마 농산물 위주로 지금 수출합니다. 그래서 커피가 1등이에요. 그래서 얘는 에티오피아. C를 고르시면 되죠. 답은 CBA 5번입니다. 11번 갈게요. 지도는 주요 국가들의 인간개발 지수에 따라 구분했다. 자, 가나 국가군의 특성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여기 밑줄이 빠졌습니다.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인간개발 지수가 높은 나라들, 그러니까 지금 나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지금 선진국이겠지. 그러니까 나가 선진국들이고 가가 인간개발 지수가 낮은 아프리카에 주로 포진되어 있는 저개발 국가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1번 볼게요. 가는 나보다 남녀 평균 지수가 낮을 것이다. 이거 남녀 평등은 선진국에서 높아야지. 네, 틀려. 이거 맞고. 응. 남녀 평균 지수가 낮다 했으니까. 이번에 1인당 국민소득은 가가 낮겠죠. 자,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나가 더 많아야지. 선진국이 에너지 빵빵 쓰잖아.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자, 답은 3번. 자, 4번에 합계 출산율은 선진국이 낮고 저개발국이 높죠. 4번 맞고. 도시 거주 인구 비율도 선진국에서 높죠. 자, 틀린 거 정답은 쉽게 3번 나옵니다. 12번 갈게요. 다음 자료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발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갑부터 읽어볼게. A는 인접한 국가들의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해 건설한 철도망을 나타낸 거다. 아프리카의 철도망이 보면 자, 내륙에서 해안으로 이어지는 자, 요런 철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내륙에 어떤 수탈할 자원이 있어. 아니면은 뭐 플랜테이션 농장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 수탈할 자원들을 해안가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던 게 아프리카의 철도죠. 그래서 해안가 항구에서 모은 다음에 배로 싣고 가기 위함이잖아. 그래서 인접 국가 간의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해 건설된 게 아니고 유럽 연강 등의 식민 지배 당시 식민 지배를 위해서 건설한 도시고 식민 지배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게 자원 수탈, 자원을 실어 나르기 위한 목적의 철도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갑은 틀렸고요. 자, 을은 자, B 여기가 사헬지대잖아. 그래서 사헬지대는 지나친 방목과 경작지 확대 등으로 사막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을이 맞고요. 자, 병에 자, C가 기름야자, 카카오, 커피 농장을 표시한 건데 자, 이런 작물들을 우리가 기호 작물이라고 하고요. 플랜테이션 형태로 주로 재배가 된 거잖아. 그래서 C 작물들은 유럽 열강 자본이 유입되면서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병의 설명이 맞죠. 그래서 유럽 열강에 자본과 기술이 유입되면서 기호 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식의 농업을 우린 뭐라고 합니까? 플랜테이션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정을 볼게. 민족 경계하고 국경이 나오는데 자, 민족 경계와 국경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정 맞으니까 답은 을병정 5번입니다. 자, 마지막 네 문제를 풀어볼게요. 1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아프리카의 민족별 거주 영역과 국경에 관한 수업 장면이다. 발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은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국경과 민족 경계가 나와 있는데 민족 경계와 국경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내전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갑부터 볼게요. 민족 경계를 보면 다양한 민족이 주로 혈연 중심의 소집단을 이루면서 생활했을 것 같아요. 이거 맞는 거고요. 자, 을은 자, 곳곳에 국경이 직선 모양인 것은 식민지 시기에 인위적으로 설정된 경계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베를린 회의 때 자대고 그냥 그은 데라 그랬잖아. 맞지? 이렇게 직선 모양인 곳들은 유럽 애들이 많이 잘못했어. 그리고 병을 볼게. 민족 경계와 국경이 일치하지 않고 다수의 민족이 하나의 국경 안에 있으니까 분쟁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병도 맞는 설명. 그리고 정을 볼게. 이동식 화전농업 지역은 열대기후 지역이잖아. 자, 근데 유목 지역은 건조기후 지역이죠. 그럼 건조기후는 이쪽에 사하라 사막과 그 주변 지역을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민족별 거주 영역이 상대적으로 넓은 건 건조 지역이지. 사하라 사막 쪽. 그러니까 정이 틀린 거야. 그래서 답은 갑, 을병 4번이죠. 14번 가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옳게 추론한 학생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거. 자, 수단과 남수단의 분쟁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수단에서는 아프리카계 원주민이 다수인 남부 지역과 아랍계 민족이 다수인 북부 지역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이게 지금 핵심이죠. 그래서 남수단이 분리독립했다 하는 내용이 지금 신문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갑부터 볼게. 분쟁은 이슬람교 종파 간의 대립이 아니고 북부의 아랍계는 이슬람교를 믿는데 남부의 아프리카계 흑인들은 크리스트교를 믿죠. 서로 다른 종교 간의 대립이었지. 그래서 갑 틀렸습니다. 그리고 을은 종교 분쟁뿐 아니라 자원 분쟁이기도 해요. 석유를 둘러싼 이권 확보와 관련된 각축전도 더해진다 그랬잖아. 을도 맞고요. 글만 읽어보면 돼. 그리고 병은 자, 남수단이 석유를 수출하기 위해선 수단과의 협력이 필요할 거야. 왜냐하면 원유 파이프라인이 수단을 통과해서 저기 해안가 항구 도시까지 가거든. 그러니까 수단의 협력이 필요하겠죠. 병 맞고요. 정을 볼게. 식민 지배 당시 종족 분포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국경을 선정한 것이 분쟁 배경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함부로 국경 설정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도 맞지. 그럼 답은 을병정 5번입니다. 자, 15번 갈게요. 다음 글에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 AD에서 고른 것. 자, 가는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다. 이 말 하나로 가가 이미 나왔어. 나이지리아죠. 그럼 지도에서 나이지리아를 찾으면 요 B가 나이지리아지. 자, 가는 일단 B. 그리고 나이지리아 하면 또 알아야 될 게 북부의 이슬람교와 남부의 크리스트교 간의 종교 및 민족 갈등이 끊이지 않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나를 볼게.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유럽계 비중이 높고 아프리카계 차별정책 아파르테이트를 시행한 나라. 이 나라가 남아공이죠. 남아공은 아프리카 제일 남쪽에 있는 D가 되는 거지. D가 남아공. 정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 두 나라를 볼게. 자, A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나라인데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다음 C는 여기 소말리아. 자, 그래서 B, D 요 두 나라만 제대로 아셔도 돼요. 16번 가겠습니다. 가나에 설명하고 있는 국가를 지도에서 고른 거. 벨기에 통치로부터 독립한 이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투치족과 이에 맞서는 후투족 간의 갈등으로 종족 간 학살이 벌어진 이 내전의 무대가 됐던 이곳, 여기가 르완다죠. 자, 르완다는 여기 빅토리아 호수 옆에 여기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B예요. B. B가 르완다였고요. 자, 나를 볼게. 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백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인종차별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흑백 간 인종 갈등이 심했으나 지금은 흑인 정권 탄생 이후에 요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된 나라. 나에서 설명하는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그러면 남아공은 가장 남쪽에 있는 C가 되는 거지. 그럼 답은 4번입니다. A, 이 나라는 아프리카 사헬지대에 있는 말리라는 나라였어요. 자, 우리 16번 문제까지 여러분들 푸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자,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그리고 현장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